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비수열 극한하기 전에 그 단원이 수열의 극한은 네 가지의 그 소단원으로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수열의 극한. 수열이 있는데 AN을 무한대 가지 일반 수열이 있잖아요. 등차 수열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 수열, 수열에 대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무한수열의 극한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이 있어요. 무한 수열의 극한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이 있어요. 등비수열의 극한이 있고, 그 다음에 합에 대해서 있잖아. 시그마, 그냥 일반 수열의 합 있잖아. 일반 수열의 합에다가 리미트 씌운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는 무한급수라고 해요. 무한급수라고 하고, 급수. 그 다음에 그 등비수열의 합에다가 리미트 씌운 게 무한등비급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의 단원을 차례대로 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에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등비수열 극한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R의 n승꼴의 해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꼴의 해석,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R의 n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요.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에 R의 n제곱,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얘는 무한대로 발산. 자, 왜냐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2의 n제곱이다. 그럼 얘는 2, 4, 8, 16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겠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일 때. 자, r이 1일 때는 리미트에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r의 n제곱, 1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이잖아. 그래서 얘는 수렴합니다. 수렴. 그죠? 1로 수렴. r이 1일 때는 1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자, 이걸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도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기 바랍니다. 이때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r의 n은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이런 거 분수꼴로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n제곱 이걸 갖다가 리미트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0이 되거든요. 0. 왜냐하면 얘는 알잖아. 지수함수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딱딱딱딱 하면서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잖아. 그쵸? 자, 그래서 0에 가까워지고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0에 가까워지고, 또 하나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쪽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얘도 역시 0으로 가거든. 0으로 가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디에 결국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보냈을 때는 수렴값은 둘 다 0입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르지. 얘는 계속 감소해가지고 점점 작아져갖고 0에 가는 거고,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와 같이 했을 때, 얘는 그러면은, 무조건 R의 n승꼴에서 밑에 있는 밑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된다. 즉, 진분수가 되는 거지. 분모가 이제 밑에 있는 밑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상관없이 진분수가 될 때는 얘가 어디로 간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0으로 된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면서 0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얘는 점점 작아져 갖고 0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잖아.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진동하죠. 진동 발산입니다. 발산하는 거지. 진동하면서 발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구간 마이너스 1과 1과 마이너스 1과 1과 마이너스 1과 1과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안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마이너스 1 또는 1로 수렴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그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딱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rn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발산입니다. 발산인데 진동 발산인데 마이너스 1의 n처럼 특정 구간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하면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랑 4랑 그 다음에 3집어는 마이너스 8이랑 16이랑 이렇게 점점 폭이 커지면서 이렇게 진동 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R의 n승 꼴일 때는 얘가 극한을 취하게 되면 1보다 크면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1일 때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특정 구간을 반복하면서 발산하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점점 커지면서 파동이 커지면서 얘는 진동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R의 n승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수렴하려면 어떻게 되니? R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있든지 1이 되든지 얘를 합쳐서 수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얘가 수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수렴 조건은 밑에 있는 R의 n승에 있잖아. R의 n승의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이 수렴 조건이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얘를 조금 잘 기억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자, 등비수열꼴은 선생님 등비수열은 우리는 AR의 n-1 배웠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R의 n-1 같은 경우에 수렴하려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가 0이 되든지 두 번째 R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포함해서 이렇게 되든지 수렴 조건이 되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 R의 n승, 그냥 R의 n승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든지 아니면 1하고 같든지 이걸 통틀어서 합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게 수렴 조건입니다. 알겠죠? 얘가 수렴 조건이다. 등비수열꼴의 수렴 조건입니다. 아시겠죠?